여야가 헌재 결정에 이렇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4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운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도 전국의 방향도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경우 수가 있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 나오거나 기각이 나오거나 각하가 나올 경우 인용이 되면 당연히 파면되고 6월 초에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기각 각하가 되면 대통령이 그 즉시 직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기각 각하의 경우에 대통령이 즉시 직무 복귀하게 되는데 지난 2월에 최후 진술에서 복귀할 경우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지금 들려드립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11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른바 4대 구상에 집중할 거다. 조선일보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4대 구상 있습니다. 한미 외교를 복원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와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 있습니다. 또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민생에 대한 추경 편성도 즉각적으로 이루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권의 개헌 제안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본인에 대한 임기를 포함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공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개헌 절차 밟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탄핵 심판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당대표 신임으로 선출하고 야당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나요? 공감하십니까? 네, 사실 전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된다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기각이냐 각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각하가 된다라고 하면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서 재표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기각이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다른 사유를 통해서 재탄핵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예전처럼 좀 강력한 그 정권의 힘을 가지고 그 통치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이라는 개혁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국론을 좀 중의를 모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살을 내어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임기 단축을 또 언급을 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기 단축을 내놓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어떻게든 이 87 체제를 종결하는 데 앞장선다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이 개혁 대통령, 이 4대 개혁의 연장선에서 완결성 있는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각이 됐을 때 좀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살을 내어준다, 육참 골단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좀 덧붙여 주셨는데, 그리고 박 대변인님 그런 얘기 책도 출간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최후 변론 발언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하는데 시점이 공교롭죠? 지금 딱 타이밍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 의도성을 읽기가 모호한 것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전직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한길 씨를 비롯한 좀 원외 인사들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그냥 그 최후 진술에 대해서 그 활용해도 된다라는 승인만 해준 것이지 직접 저자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비상계엄 이후 이 100여일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좀 개별적인 책인 것이지 윤 대통령의 어떤 의견이라거나 좀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또 이제 과거에 없었던 그런 저희가 여러 사태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환기를 하고 저희가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윤 대통령 파면될 경우에 5월 말 혹은 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계산해보면 4월 4일 선고가 나서 그 선고에서 파면이 되게 된다면 물리적 계산, 대선 시한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다. 통상 수요일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60일 기한 내에 대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상 인용될 걸로 보고 조기 대선 준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기 대선 준비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내색을 못하는 것 뿐이겠죠.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뭐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뭐 야당만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도 속으로는 탄핵을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지리한 5대3 뭐 인용 기각 뭐 각각 이게 지리한 공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자체가 지난 26일 선고 이후에 더 공고해졌기 때문에 크게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 걱정이죠. 여당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헌법수 의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각과 각하를 얘기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을 계속 지탱한다면 한국 정치사에는 불행한 일이죠.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 같은 분께서 후보가 선출됐을 때 과연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존립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까지 됐을 때는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기 대선을 좀 걱정해야 된다. 이미 후보군들은 민주당에서는 확실해졌고요. 네. 여당이 좀 걱정입니다. 여당이 걱정이라는데 송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자각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저런 말씀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일 새벽 2시에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합니다. 만약에 그 10% 관세가 매겨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 열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사령탑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금 경제사령탑을 직무 정지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원내 제1당다운 올바른 책무를 해야 된다. 그걸 다 하지 않으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엄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최상목 그 한덕수 총리 부분들은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헌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사령탑에 대한 중책을 맡았다고 해서 위헌위법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요. 트럼프가 최상목, 한덕수 두 분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